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정규분포 계산 연습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항분포랑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까지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냥 간단하게 하면은 정규분포는 뭐 다른 거 몰라도 여러분들 계산 요령만 잘하면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어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자, 평균이 0이고,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짜리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정규분포 곡선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겠죠, 그죠? 평균 m짜리. 자, 여기서 내가 x값이 a일 때부터 x값이 b가 될 때까지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이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정규분포 그래프에서 이 아랫부분의 면적을 찾으면 된다 그랬지. 자, 이 비금치분의 면적이 뭐가 되는 거야? 확률 변수 x가 a보다 같거나 크고 b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이 되겠어요. 자, 근데 이 면적을 내가 그냥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구해준다? 이 녀석을 표준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준다. 자, x 빼기 m을 시그마로 나눈 걸 이제 새로운 확률 변수 g라고 두면은 이런 g는 무조건 정규분포 뭘 따르게 되겠어요? 0,1의 제곱을 따르게 되고, 자, 그러면 이런 치환식에 의해서 a를 여기 x자리에 넣어서 치환한 값을 알파, 그 다음에 b를 여기 x자리에 넣어서 치환한 값을 베타라고 뒀을 때 이 표준 정규분포에서의 알파부터 베타까지 요 면적이 이 면적이랑 어떻다? 똑같다. 그래서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산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 있을 확률이 x가 a부터 b 사이에 있을 확률이랑 어떻다? 같다. 이렇게 이제 풀면 된다 그랬죠, 그죠? 네, 이렇게 치환을 시켜서 우리가 표 보고 면적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지난 시간에 계속 연습하고 있었는데, 네, 몇 문제도 연습하고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 볼게. 자, 527번 저번 시간에 안 풀었는데, 자, 527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정규분포 문제가 나오면 거의 기계적으로 요 녀석만 잘 풀어주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반드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정확하게 대충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이제 알아채야 대칭성에서 함정이 나오는 문제 우리가 걸러낼 수가 있어.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요런 정규분포 그래프들은 한 번씩 꼭 그려주세요. 선생님하고 그대로 흉내내면 됩니다. 알겠죠? 자, 527번 문제 보자.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15,3의 제곱을 따른다. 자, 그럼 x는 따른다. 정규분포 15,3의 제곱 이렇게 써준 다음에 이 녀석을 정규분포 곡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줘요. 이렇게 x 그 다음에 여기 평균이 얼마? 15짜리 이렇게 이제 하나 그려줍니다. 자, 그려준 상태에서 내가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자, p 확률인데 어떤 확률이야? 확률 변수 x 값이 a보다 같거나 크고 21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 요걸 이제 구할 건데 요 녀석이 0.9104 이렇게 이제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21은 15보다 크잖아. 그래 안 그래? 21은 한 여기쯤 찍혀 있을 거야. 21은 여기쯤 찍혀 있을 거고 21보다 작아요. 자, 그 다음에 a를 찍어야 되는데 a가 지금 미지수에 어딘지 몰라.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대칭성을 생각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요 평균 15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을지 왼쪽에 있을지를 정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a가 15보다 오른쪽 편에 이렇게 있게 되면 a부터 21까지는 0.5도 안 넘어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럼 이 확률이 0.910가 나올 수가 없어. 자, 그래서 a는 무조건 어디 있어야 돼? 이쪽 편 어딘가에 있어야 된다. 0.5를 넘냐 안 넘냐 해가지고 a의 위치가 평균의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먼저 미지수가 보일 때는 찍어줘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요만큼의 면적이 이제 0.910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이건 이제 그냥 정규분포니까 면적을 우리가 표를 보고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해줘? 표준화를 시켜줍니다. 자, 표준화. 자, 어떻게 되겠어요? 시그마가 3이니까 3분의 x-15 요걸로 이제 표준화를 시켜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표준 정규분포 곡선으로 바뀌게 되고 얘는 평균이 무조건 얼마? 0이 된 녀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계산해보자. 얘는 이제 이 녀석을 g의 범위로 바꿔주는 거야. 자, g의 범위로 바꿔주면 어디에서 어디 사이가 될까 보면은 21을 여기다 넣어서 계산해보세요. 2가 되죠. 그죠? 예, g는 2보다 같구나. 이렇게 될 거고. 자, a를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주면 여기가 3분의 a-15가 될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죠? 3분의 a-15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어딘지 모르지만 2부터 여기 어딘지 모르지만 3분의 a-15 요 사이의 면적이 얼마가 된다? 0.9104가 된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요쪽 여기 0을 기준으로 이만큼의 면적, 요 빨간색 부분의 면적을 표를 보고 찾아보자. 자, 얼마예요? 0부터 2까지가 0.477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0.477이. 자, 그러면은 여기 요 오른쪽 요 노란색 부분의 면적이 얼마가 돼야 될까? 두 개 합쳐서 요거 두 개 합쳐서 0.9104가 돼야 되니까 얘는 얼마가 되나요?
되지? 산수가 안 되네. 자, 한번 해보자. 9104에다가 4772를 빼주면은 10에다 9 빼, 7 빼주니까 3. 433이 나오네. 0.433이. 그죠? 0.433이. 아, 그래서 이 노란색 부분의 면적이 얼마구나? 0.433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 자, 그럼 이제 표를 보고 0부터 얼마까지가 0.433인지를 보면 1.5까지잖아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1.5인데, 플러스 1.5까지 면적이 0.433이니까 0부터 마이너스 1.5까지 면적도 0.433이가 나오게 되겠죠. 이건 지금 0보다 작은 쪽이 찍혀있는 녀석이니까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5가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대칭성을 이용해줘야 돼. 그냥 플러스 1.5로 쓰면 안 돼요. 0보다 작은 값이니까 마이너스 1.5로 써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따라서 3분의 a-15의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5가 되면 되니까 3 곱해주면은 a-15는 마이너스 4.5가 될 거고 15를 이항시켜주면 a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10.5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a 값은 10.5다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뭐 그렇게 어려운 계산은 없어요. 그냥 표 보고 넓이 찾으면 되고 중요한 거는 처음에 요 a라는 미지수의 위치를 잡을 때 요 평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어야 될까 왼쪽에 있어야 될까를 잘 정해줘야 된다. 이 확률이 0.5를 넘지 안 넘지를 보고 요걸 찾아주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표준화를 시켰을 때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를 봐야 내가 정확하게 값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됐나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간단한 문제 하나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 12번 저번에 531번을 풀긴 했는데 한 문제 더 연습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533번 문제 한번 볼까? 자, 우리 민주가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5분이래요. 엄청 오래 걸리네. 예? 시골에서. 예. 자, 걸음걸이가 엄청 느린가 보지. 민주가. 걸으니까 무지하게 느린가 봐요, 그냥. 예. 자, 응? 뭐야? 자, 민주가 등교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45분, 표준변자가 시민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일단 확률 변수 x를 등교 시간이라고 잡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 등교 시간 x가 따르는 거야. 뭘? 정규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45, 표준편차가 10을 따릅니다. 그래서 49,10의 제곱 이렇게 이제 따른다라고 써주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학교 등교 시간은 8시 20분까지인데 집에서 출발한 시각이 7시 53분이래요. 자, 그럼 민주가 지각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시고 그랬어요. 자, 그럼 민주가 지각하지 않으려면 학교까지 몇 분 안에 도착을 해야 되지? 27분 안에 도착을 해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나? 53분이니까 7분 더 가면 8시가 됐고 거기서 20분 더 가면 되니까 27분.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학교까지 27분 내에 등교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지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네. 그죠? 문제를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요걸 이제 우리가 기호로 표시를 해주면은 등교 시간이 x인데 이 등교 시간 x가 뭐보다 같거나 작아야 돼? 27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 얘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죠? 네. 지각 안 하려면은 등교 시간 27분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이 녀석을 어떻게 이제 표준화를 시켜주면 돼요. 자, 표준화식은 어떻게 되겠어? 10분의 x-45가 되겠지, 그치? 자, 그 전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내가 구해야 될 게 어떤 녀석인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주면은, 자,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정규분포 곡선 그래프를 그려주면 평균이 45고, 자, 그러면은 등교 시간 x가 27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니까 27은 45보다 작은 쪽이 있죠? 그래서 27보다 같거나 작다.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표준화를 시켜주면은 g는 무조건 정규분포 0,1의 제곱을 따르게 되고, 자, 이때 그럼 g는 뭐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을 구할까 생각해보면 이 표준화식에다가 27을 대입시켜주면 돼요. 자, x자리에 27 대입시켜주면은 27에다 45 빼주면은 마이너스 18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8이 되겠네. 그래, 안 그래? 그죠? 마이너스 1.8이 됩니다. 자, 그럼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에서는 여기 z값이 마이너스 1.8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보면은 표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밑에 이제 단하고 가로 열고가 나와 있어. 가로 열고의 뜻을 보면은 가로 열고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p
G가 0에서 1.8 사이에 있을 확률이 0.4641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0부터 플러스 1.8까지의 면적이 0.464이니까 0부터 마이너스 1.8까지의 면적도 얼마가 되겠어? 0.464이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요만큼 해당되는 면적이 0.4641이구나. 이렇게 이제 찾아줄 수 있고, 그러면 반쪽 면적이 0.5가 돼야 되니까 요 빗금친 부분의 면적은 얼마가 되겠어요? 0.0359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민주가 지합하지 않을 확률은 0.0359다. 늦게 나왔다는 얘기죠. 거의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 그죠? 지각 안 할 확률이 3% 조금 넘어요. 그죠? 이 정도면 뭐 엄청 늦게 출발한 거지. 늦잠을 잔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딱 한 번. 몇 시에 갔어요? 8시 20분 출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1분 중 쉬고 몇 분? 1분 늦었는데. 안 맞아? 왜? 평소에 지각 많이 하니? 저 딱 한 번 했어요. 딱 한 번 했어요? 그것도 개학날. 개학날? 1분 안 맞아. 자, 그래서 결국 533번은 늦잠을 자지 말자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쉽고요.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들 한번 풀어볼 거야. 자, 534번 문제 봅시다. 534번. 자, 534번 문제가 약간 여러분들이 쉬운데 헷갈릴 수 있거든. 한번 보자. 자, 어느 농장에서 생산한 1000개의 사과의 무게가 있어요. 사과를 1000개 생산했는데 그 사과의 무게가 평균 240g, 표준 표자 15g이 정규분을 따른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게, 처음에 어떤 녀석이 무슨 분포를 따른다고 하면은 확률 변수 x가 뭔지를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이 확률 변수 x를 잘못 잡으면 문제에 틀린 경우들이 많아.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확률 변수 x로 잡아야 될 거는 사과의 무게가 되겠습니다. 사과의 무게. 요걸 확률 변수 x로 잡자. 자, 그럼 x는 정규 분포 뭘 따르게 된다는 얘기요? 240,15의 제곱. 요걸 이제 따르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걸 따르게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제 약간 좀 이상해. 자, 문제를 한번 보자. 이 중에서 무게가 210g 이상, 270g 이하인 사과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지금 뭘 물어봤어요? 사과의 개수. 이게 몇 개냐? 이걸 물어봤어. 자, 확률 변수 x는 무게인데 갑자기 개수를 물어봤네. 자,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거 잘 보세요. 일단 우리는 이 정보로부터 뭘 찾냐면은 지금 무게가 210 이상, 270 이하라고 했으니까 무게가 210 이상, 270 이하의 확률을 먼저 구해줍니다. 이 확률, 이 확률을 구해주고, 만약 이 확률이 예를 들어서 0.5가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은 1000개 중에서 0.5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이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얘기예요. 문제 맨 처음에 사유의 수가 총 1000개라고 주어졌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니까 요 확률 값을 맨 처음에 주어진 전체 사과의 개수에다 곱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사과의 개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한 사과의 개수를 찾는 건데, 그럼 우리가 먼저 뭘 찾아야 된다? 이 무게가 210에서 270 이하의 확률을 먼저 구하는 거야. 그 확률을 구하면은, 그 확률을 구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율을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확률이고 비율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 확률이 0.6이 나왔다 그러면은 100개 중에 10개 중에 6개가 이 범위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1000개 중에는 600개가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요 녀석을 찾아서 곱하기 1000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뜬금없이 개수가 나왔지만 여러분들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보세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푸는 건 똑같아. 이 방법으로 풀어주면 되거든. 자, 한번 보자. x가 정규 분포 240,15의 제곱을 따르니까, 자, 그럼 요거를 정규 분포선을 그려주면은, 자, 여기 평균이 240이고요. 자, 우리는 210에서 270 사이, 210에서 270 요 사이에 있을 요 확률을 구하고 싶단 말이야. 이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어떻게 해줘? 표준화를 시켜줘. 표준화식은 어떻게 돼요? 15분의 x-240이 되겠죠. 그죠? 네, 요거를 표준화를 시켜주면은, 자, 지의 분포는 어떻게 되겠어? 평균 0을 기준으로. 자, 210 넣어주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270 넣어주면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0부터 2까지 면적이 몇 배? 2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0부터 2까지 면적이 지금 거기 얼마라고 나와 있나? 0부터 2까지 면적이 0.48이라고 나와 있네요. 근사값으로. 그죠?
표를 보시면 얘는 표가 없지만 그 문제 맨 밑에 보면 단 하고 나와 있는 걸 보면 돼. G가 0에서 2 사이의 확률이 얼마다? 0.38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게 바로 이만큼의 면적이 0.48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럼 두 개 더해주면 얼마가 되겠어요? 0.96이 되겠죠. 그죠? 예, 따라서 이 녀석은 얼마가 된다? 0.96이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1000개 중에 0.96에 해당되는 것만큼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니까 답은 몇 개가 되겠어요? 1000 곱하기 0.96해서 960개. 이 녀석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이 확률이라는 녀석은 전체 개수가 주어졌을 때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 아닐까? 해당되는 그 비율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죠? 비율. 자, 얘는 확률로도 해석이 되지만 이 확률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된다? 전체에서 이 녀석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도 생각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처음에 선생님이 그 도순보표 얘기할 때 설명했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전체 10명 중에 학생 수가 10명이 있는데 30점 맞은 애가 예를 들어서 5명이다 그러면은 이 10명 중에 한 명을 뽑았을 때 걔가 30점을 받을 확률이 10분의 5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전체 학생 10명 중에서 30점을 받은 애의 비율이 0.5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확률은 뭐로 해석한다? 비율로 해석해도 똑같은 얘기다 라고 알아두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534번 확률로부터 이제 전체 개수 구하는 거, 조건을 만족한 녀석의 개수 찾는 녀석을 한번 연습을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대입에 도움이 많이 된 녀석 538번 문제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정규원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고 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의 직업이 하나가 더 열리게 돼요. 어떤 직업이 열리게 된다? 입시 상담 할 수 있습니다. 이 정규구역을 계산하면. 자, 538번 문제를 보면서 여기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자. 자, 45명을 뽑는 어느 회사가 있어요. 이번 올해는 45명만 뽑을까 이랬는데 150명이 응시를 했대. 자, 150명이 응시를 했는데 응시자들의 점수가 평균이 72점이고 표준 편차가 15점인 정규원법을 따른다고 한대요. 자, 그래서 응시자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나눕시다. 확률 변수 x라고 두면은 이 x 값은 정규원법을 따르게 되는데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15점인 녀석을 따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150명이 응시를 했어. 근데 그 중에서 몇 명이 뽑혀? 45명이 뽑히는 거야. 시험 잘 본 순서대로 45명을 끊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내가 몇 점을 받아야, 원점수에서 이게 몇 점을 받아야 이 회사에 입사할 수 있을까? 이 회사에 합격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찾아보자는 얘기야. 자, 그럼 이 얘기는 뭐가 되냐? 여러분들 조금 전에 했듯이 확률은 뭐랑 같다? 비율이랑 같다. 요거 보세요. 자, 그럼 150명 중 45등 안에 들어야 된단 말이야. 상위 45명 안에 들어야 돼요. 자, 그럼 150명 중에 45명이면은 얘는 비율이 얼마가 되지? 비율이 150분의 45.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5로 나눠주면은 5, 35, 5, 9, 45. 3으로 더 나눠주면 10분의 3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죠? 자, 그러니까 상위 30% 안에 들어야 되는 거야. 비율로 따지면 0.3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그럼 무슨 상황이냐? 자, 이 정규원법 곡선 그래프를 그려보자고. 자, 점수에 따른 분포 곡선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자, 여기 평균이 72인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 이제 합격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보자. 여기 합격 점수를 내가 모르니까 A점이라고 놓읍시다. 합격 점수를 A점이라고 놓으면 내가 A점보다 이제 점수가 높은 애들의 비율, 요만큼 해당되는 요 면적이 얼마가 나와야 돼? 요 면적이 0.3이 나오게끔 요 A 값을 찾아봐라. 이런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이쪽으로 갈수록 잘 보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본 애들을 비율을 이제 쭉 재봤을 때 여기 어떤 합격 커트라인에 있는 요 A점보다 이제 그 높은 점수를 받은 애들의 비율이 전체의 0.3이 되도록 하는 요런 A값이 바로 뭐가 된다? 합격 커트라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제 다 풀었습니다. 자, 그럼 얘를 표준화를 시켜보자고. 자, 얘 표준화 시켜보면은 G는 어떻게 표준화가 되죠? 15분의 X-72가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 15분의 X-72를 가지고 이제 그 표준화를 시켜보면은 G의 분포는 어떻게 되겠어요? G의 분포는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이제 일자리 녀석으로 바뀌는데 A를 여기다 대입시킨다. A를 여기 X자리에 대입시킨 값을 내가 알파라고 놔보자. 알파라고 놔보면
0부터 알파까지 이만큼의 면적은 얼마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파보다 큰 게 0.3이니까 0에서 알파 사이 요 면적은 얼마가 되는데 0.2가 되는 요런 알파 값을 찾으면 된다는 얘기지. 그죠? 네. 그럼 요거 이제 표를 보고 찾으면 되거든. 자, 표를 한번 볼까요? 0부터 g까지의 면적이 0.2가 되는 그 z값이 얼마예요? 지금 표 보니까 맨 위에 있어. 0.52라고 돼 있지. 그래서 요런 알파 값은 얼마? 0.52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럼 이제 이 알파 값이 0.52니까 여기 알파 대신에 0.52 대입시켜서 a 값을 찾으면 되겠어요. 따라서 a-72는 0.52 곱하기 15가 되고, 그럼 a는 이거 곱해준 다음에 72 이항시켜주면 답 나오겠죠. 그죠? 네, 그렇게 계산해주면 답이 79.8이라고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 문제를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수능 시험을 봤다라고 쳐보자. 네, 수능 시험을 보면은 이제 평가원에서 정보를 다 줘요. 예를 들어서 뭐 국어 영역 시험을 봤다 그러면은 자, 뭐 애들 전체 평균이 얼마고 표준 편차가 몇 점이고 이걸 준단 말이야. 주면은 이제 그 입시 상담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줘요? 그걸 가지고 이제 대충 얘가 상위 몇 프로에 해당되니까 그럼 이제 몇 점을 받아야 원점수가 몇 점이 나와야 이게 이제 뭐야 그 합격선이 어느 정도 그 합격 커트라인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대충 눈치를 채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기본적인 뭐 입시 노하우도 있어야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그 합격 최저점, 예, 뭐 합격 커트라인 이런 거 구할 때 이제 쓰는 녀석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정규분포 중에서 이제 좀 중요한 문제들 한번 좀 다뤄봤습니다. 다뤄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토픽으로 넘어가 봅시다. 77쪽으로 다시 가볼까? 77쪽. 자, 이제는 점심에 잘 자다가 떠들 때만 눈이 번쩍 떠져. 응? 여러분들 떠드는 거 저기 다 녹음되거든? 네. 전국구로 나가고 싶으면 네. 실은 뭐 전국구가 아니지. 자, 77페이지. 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와의 관계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이항분포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자, 이항분포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MP를 따른다. 이게 말뜻이 뭐였어요? 이게 말뜻이 이제 어떤 똑같은 시행을 내가 n을 반복하고 한 번 시행했을 때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올 확률이 p일 때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두면은 그 x가 이제 이항분포 MP를 따르는 거였지, 그지? 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예를 들어서 100번 던질 때. 주사위를 100번 던질 때 3의 배수의 100번 말고 300번 하자. 300번 말고 900번 할까? 900번? 숫자를 좀 이쁘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주사위를 몇 번 할까? 144번 던졌다고 합시다. 숫자 이쁘다 이거. 네. 자, 주사위를 144번 던질 때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두자. 뭐 이렇게 해주면은 자, 이런 x는 어떤 분포를 따르는 거야? 이항분포를 따르게 되겠어요. 똑같은 시간을 반복하고 있잖아, 그치? 몇 번 반복해서? 144번 반복했고 그 다음에 한 번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그죠? 네, 따라서 얘는 이항분포 144,3분의 1 얘를 따르게 된다는 얘기야. 자, 이때 우리가 평균과 분산 구하는 거 했었어요. 자, 평균 어떻게 구하지? MP로 구하죠, 그죠? MP. 자, 144 곱하기 3분의 1 해주면 얼마가 되나? 3, 42, 38, 24, 48 이렇게 될 거고 자, 분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48에다가 다시 3분의 1을 곱해주면 되니까 얼마가 되지? 분산은 32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잠깐만, 숫자가 좀 안 예쁜데? 144번이라고 하지 말고 숫자가 영 안 예쁘네요. 72번만 합시다. 72번 다시 72번 해주면 71,3분의 1을 따르고 그럼 평균 구해주면 얼마가 되나? 약 구해주니까 24가 되나요? 24. 네.
그 다음에 분산 구해주면 NPQ니까 여기다 3분의 2 더 곱해주면 되죠? 3분의 2 곱해주면은 분산 16. 이제 완전 여기서 나오네. 자, 요렇게 이제 나오는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 상황은 만약에 표를 그려서 생각해주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자, 이항분포 표를 내가 이렇게 이상 확률분포 표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잖아. 확률 변수 x에 따른 확률들을 여기 이제 그 72번 던졌으니까 72번 던졌는데 3의 배수가 한 번도 안 나오는 재수없는 경우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번 나오는 경우, 두 번 나오는 경우 해가지고 72번 모두 3의 배수가 나오는 아주 제일 좋은 경우까지 이렇게 쫙 표를 그려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이런 식으로 표를 그려줄 수가 있을 텐데, 자, 이때 뭐 이게 K번 나올 확률은 뭐가 되겠어요? 72CK에 3분의 1의 K승, 3분의 2의 72 마이너스 K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텐데, 자,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자. 만약에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 x가 예를 들어서 뭐 30번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만약에 이런 문제로 나왔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럼 여기 이제 x가 0일 때 확률, x가 1일 때 확률, x가 2일 때 확률, 이것들을 이 복잡한 공식을 써가지고 일일이 다 계산해서 더하는 게 너무너무 귀찮지, 그치? 너무너무 귀찮습니다, 실은. 너무너무 귀찮은데, 자, 그런데, 자, 이항분포에는 이런 성질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시행횟수가 적당히 커져가지고 적당한 숫자 이상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 x가 따르는 분포는 이항분포도 따르지만 정규분포도 따라가게 된다는 성질이 있어. 정규분포도 따라가게 된 성질인데 그 기준은 뭔고 하니까 NP의 값도 5보다 같거나 크고 NQ의 값도 5보다 같거나 크면 이 두 개를 다 만족하면은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NP랑 NQ를 계산해보면 다 5보다 같거나 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럼 이 녀석은 이 x는 이항분포도 따르지만 무슨 분포를 따라? 정규분포도 따라가게 된다는 얘기요. 정규분포를 따라가게 되고 평균 얼마짜리? 24짜리. 분산 얼마짜리? 16짜리. 그러니까 표준편차가 4의 제곱. 요 녀석을 따르는 요런 분포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럼 x가 30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은 이제 이 녀석을 이용해서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화 시켜주면 얘가 4분의 x-24 이렇게 이제 되니까 그럼 요거는 이제 g에 관한 확률로 고쳐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30 넣어주면은 1.5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 이렇게 요거랑 똑같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아까 전처럼 요렇게 이제 그래프 그려가지고 여기쯤 1.5 있을 테니까 1.5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 이만큼의 넓이를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결론만 얘기하면은 이항분포. 자, 그거 77쪽 6-6번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한번 읽어봅시다.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np에 따르는데 n이 충분히 크면 x는 근사적으로 모두 따르게 된다. 정규분포도 따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정규분포 따르게 된다. 자, 그래서 평균이 NP고 분산이 NPQ니까 정규분포 NP컷만 NPQ를 따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항분포를 뭘로 바꿔가지고 정규분포로 바꿔가지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을 계산해주면은 계산이 훨씬 더 빨리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정규분포를 안 바꾸고 얘를 구하려면은 x가 0일 때 1일 때 이 확률을 다 계산해서 돼야 되는데 너무 귀찮잖아, 그지? 그죠? 그래서 숫자가 적당히 클 때는 이렇게 정규분포로 근사해서 풀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거기 77페이지 아래쪽에 486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486번 문제.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144,2분의 1을 따른대요. 자, x가 이항분포 144,2분의 1을 따르는데, 자, 이때 우리가 이번에서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x가 78에서 81 사이에 있을 확률, 요걸 이제 구하고 싶은 거야. 자, 근데 요거를 구하려면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표를 그려가지고 x가 78일 확률, x가 79일 확률, x가 80일 확률 이것들을 다 이 독립적인 확률을 계산해가지고 다 더해줘야 되는데 이게 계산이 너무너무 더럽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더러운데 자, 지금 시행횟수가 어때? 꽤 크지? 144번이면 꽤 커요. 자, 크다 작다를 정규분포로 근사할 수 있다 없다는 뭘로 판단한다? NP랑 NQ가 5보다 크냐 작냐 요거를 판단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NP, NQ 둘 다 70이니까 어때요? 5보다 훨씬 크죠? 정규분포로 근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정규분포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정규분포. 자, 그래서 X는 정규분포도 따르는데 평균 얼마야? NP니까 70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분산 얼마예요? NPQ니까 36이 나오는데 36은 6의 제곱이지? 네, 따라서 얘는 이항분포, 얘는 정규분포 70,6의 제곱도 같이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요런 정규분포가 나온 상태에서 이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우리가 뭘 해서 표준화 시켜서 계산해주면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녀석 표준화 시켜보면은 g는 어떻게 되겠어요? 6분의 x-72 이렇게 이제 치환을 시켜주면 되니까, 자, 그럼 x에 대한 이 확률은 g에 대한 범위로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 자, 여기 78 넣어주면 얼마가 될까? 78에다 72 빼주면은 6이니까 6분의 9 주면 여기 1 나오겠죠? 자, 81 넣어보자. 81에다 72 빼주면 9니까 6분의 9면 1.5가 되겠지?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의 근사는 대충 어떻게 된다? g가 1보다 같거나 크고 1.5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을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구해주면 되겠어?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에서 자, 여기 1부터 1.5까지 요만큼의 면적을 구하는 건데, 자, 얘는 그럼 0부터 1.5까지의 면적에서 0부터 1까지의 면적을 빼주면 되겠죠? 0부터 1.5까지의 면적이 0.433이, 여기에다가 0부터 1.0까지의 면적이 0.3414 이렇게 되니까 얘를 빼주면 어떻게 된다? 0.0919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뭐 똑같아요. 뭐만 한 단계 더 해주면 되는 거야? 이항분포를 뭘로 바꿔준다? 정규분포로 바꿔준 다음에 풀면 되는 겁니다. 그냥 네, 요것만 할 줄 알면 계산은 금방 돼요. 알겠니 동현아? 자, 잠 깨고 네. 자, 그래서 요 요령만 잘 기억해주면 뭐 문제 푸는 건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뒤에 가서 너무 쉬워서 아들은 열심히 다들 보는구나 이거. 자, 그럼 이제 뒤에 가서 그 이제 정규분포, 이항분포 관련된 문제 3문제인데 그거 마저 풀고 네, 확통 수업은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 541번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86페이지. 자,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풀의 요령을 알았으면 거의 기계적으로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541번. 자, 일단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뭘 따른대요? 442,4분의 3을 따른대요. 자, 그러면은 이항분포를 따르면 일단 우리가 바로 계산해야 될 게 평균분산 빨리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자, MP, MPQ로 계산해주면 되지. 자, MP 해주면 얼마가 되나? 요거 약분해주면 108. 그죠? 108에다 3 곱해주니까 얼마가 되지? 324. 요게 이제 평균이 되고, 분산은 여기다가 MPQ니까 여기다가 다시 4분의 1 곱해주면 되겠어요. 얼마가 돼요? 예, 분산은 81이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될 녀석은 X가 297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과 그 다음에 X가 333보다 같거나 큰 확률. 요걸 이제 더해주면 되는데, 자, 근데 여기 숫자가 꽤 크단 말이지. 시행의 수가 꽤 커요. 자, 그럼 얘는 저절로 모두 따르게 된다? 정규분포도 따르게 된다. 정규분포 뭘 따라? 324,81은 9의 제곱이니까 9의 제곱 요 녀석을 이제 따라가게 되겠어요. 그죠? 자, 그럼 요 x에 관한 녀석을 그 z에 관한 범위로 바꿔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산해주면 되겠지. 자, 치환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시그마분의 x-m 요걸로 이제 치환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x가 297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은 g는 뭐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 297을 넣어서 계산해 봅시다. 얼마가 되나요? 297 넣어주면 20초니까 여기에 3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 이렇게 이제 나오겠네. 그지? 아, 마이너스 3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x자리에 저기 333 넣어주면 얼마가 되나요? 333에다 24 빼주면 9니까 z가 1보다 같거나 큰 확률 요거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주면은, 자, 요거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값을 찾을 때는 항상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 그려봐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쯤에 마이너스 3이 있고 여기쯤에 1이 있는데, 여기쯤에 1이 있겠네. 여기쯤에 1이 있는데, 자, 그럼 1보다 같거나 큰 확률 요 부분의 면적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 요 부분의 면적을 이제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얘는 전체 면적 1에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0에서 1 사이의 면적인 0.3413을 빼주고, 그 다음에 0부터 3 사이의 면적인 0.4987도 빼주면 되겠어요. 그죠? 네, 이렇게 두 개를 빼주면은 답이 이제 0.16이라고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0.4423은 요만큼의 면적이고 0.4987은 이만큼의 면적이죠. 그죠? 요거 두 개를 빼주면 되겠어요. 간단하죠? 되게 쉽지, 그지? 얘들아. 그죠?
안 쉽나요? 어때요, 민주? 할만해요? 네, 할만하죠. 자, 545번 문제 봅시다. 자, 545번. 자, 동전을 900번 던질 때, 자, 똑같은 시행을 반복하고 있잖아. 그치? 얘는 그럼 볼 것도 없어요. 무슨 분포야? 이항분포야, 이항분포. 자, 똑같은 시행을 900번 하는데, 자, 근데 이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두는 건다. 얘를 이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앞면이 나오는 횟수 요거를 확률 변수 x라고 두면은 얘는 이항분포 900, 뭘 따라요? 2분의 1을 따르게 되겠죠? 한 번 던졌을 때 앞면 나오는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자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이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435번 이상 그 다음에 480번 이하 요렇게 될 확률 얘를 이제 구해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 P는 확률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요 뒤에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요. 자 근데 900이 꽤 많아. 지금 시행횟수가 꽤 많아요. 자 그러면은 얘는 뭐도 따르게 된다? 정규분포도 따라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규분포 뭘 따르는지 한번 보자. 자 MP가 평균이죠. 여기 450이 평균이 될 거고 그 다음에 MPQ 해주면 또 2분의 여기 또 곱해주면 되니까 225가 되는데 225는 15의 제곱이죠. 네, 따라서 얘는 정규분포 450, 15의 제곱도 따라가게 되는 녀석이 되겠어요. 자 그럼 치환식은 어떻게 되겠어? 표준화식은 5분의 x-450으로 이렇게 치환을 해줄 수가 있을 거고 자 그럼 여기 x의 범위를 g의 범위로 바꿔봅시다. 자 g의 범위로 바꿔주면은 435를 넣어주면은 여기 -3 되고 480을 넣어주면은 잠깐 뭔가 좀 이상한데 15분의구나 5분의가 아니고 15분의죠? 선생님이 표준표에서 잘못 썼네. 다시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여기다 435 넣어주면 -1이 될 거고 480을 넣어주면은 여기가 2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z값이 -에서 2 사이의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아요. 자 그럼 얘는 그냥 어떻게 돼? 그림 그려준 다음에 자 -1부터 2 사이니까 0부터 1까지의 면적 0부터 2까지의 면적 요거 두 개 더해주면 답 나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른 건 없고요.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표준화 시켜서 푸는 건데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기계적으로 풀면 돼요. 그냥 지금 요령 대충 다 알잖아. 그지? 그죠? 자 그래서 정규분포가 제일 쉬운 단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요거 이제 요령대로만 쭉쭉 풀어나가면은 크게 계산이 어려운 것도 없고 뭐 이론이 어려운 것도 없고 머리 써야 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조건반사적으로 그냥 쭉쭉 풀어주면 되는 거라 실은 이 확통에서 통계 파트만큼 점수 따기 쉬운 데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만 좀 떠들어. 자꾸 지방방송 킬래. 자 548번 문제 봅시다. 자 어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1200, 4분의 3을 따른대요. 자 1200 꽤 많이 시행했지 그치? 그럼 얘도 무슨 분포를 따르게 돼? 정규분포를 따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x는 당연히 정규분포도 따라가게 되는데 자 평균분 한번 구해보자. 1200에다 4분의 3 곱해주면 얼마가 되나? 900 되죠? 네, 그래서 평균이 900이고 MPQ까지 해주면 여기다 이제 4분의 1 더 곱해주면 되겠네. 4분의 1 더 곱해주면 얼마가 되죠? 225 되죠? 15의 제곱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바로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x가 a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이 얼마가 되도록 0.35가 되도록 요런 a 값을 찾아줘야 되는데 자 그럼 한번 x에 대한 분포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x는 평균이 900이고 a가 그러면 이렇게 이제 확률 쪽에 미지수가 있을 때는 이 a의 위치를 먼저 잡아줘야 된다 그랬어. 어떻게? a가 평균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를 잡아줘야 된다. 어느 쪽에 있겠어요? 지훈아 어느 쪽에 있을까? A가 900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A보다 같거나 작다가 있으니까 A를 기준으로 잘라가지고 더 작은 쪽 왼쪽 편에 빗금을 쳐줘야 되는데 A가 이쪽에 있으면 0.5를 넘어가죠. 그죠? 그래서 A는 이쪽 편에 있어야 돼. 그럼 요 빗금 친 부분의 면적이 0.35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자 그럼 얘를 표준화를 시켜보자. 표준화를 시켰을 때 요 A를 이제 치환식 15분의 x-900에 넣어가지고 치환시킨 값을 알파라고 두면은 요만큼의 면적이 0.35가 돼야 되니까 이만큼의 면적은 얼마가 되겠어? 0.15가 돼야겠죠. 그죠?
0.15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대칭성을 이용해서 여기 마이너스 알파에 해당되는 요 부분 값이 얼마가 돼야 돼? 0.15가 되는 요런 알파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요건 표를 보면 나오거든. 0.15 되는 게 z 값이 얼마예요? 0.38이잖아. 자, 마이너스 알파가 0.38이 되고 그럼 알파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0.38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럼 A를 집어넣었을 때 A를 집어넣어서 계산한 요 표준화를 시킨 요 값이 마이너스 0.38이 되는 그런 A 값을 계산을 해서 구해주면 되겠죠. 그죠? 15 곱해주고 902항식해서 계산해주면 답이 894.3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산수니까 여러분들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규분포가 다 맞췄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정규분포가 되게 막 어렵게 느껴졌겠지만 해보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쉽죠, 그죠? 그죠?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두 가지. 뭐예요? 그래프 그리는 거.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이거 하나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표준화 시키는 거. 요거 두 개만 잘 알면 되겠습니다. 대칭성 이용해가지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그런 데까지 계속 숙제들 꾸준히 좀 해두고 자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단원 모집단과 표본 그 마지막 통계적 추정 단원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했습니다. 통계적 추정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끝날 거예요.